자, 오늘은 아버지랑 경찰서 갔다 온 썰 풀겠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저질러 가지고 경찰서를 다녀왔어요. 무슨 일이냐면 종종이라는 산, 우리 그 이씨 가문이 대대로 물려받고 있는 종종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종산을 이제 팔고자 하는 사람들과 팔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산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고, 팔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10명 정도 있었어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저희 아버지였고, 저희 아버지가 6월 11일이었나 그쯤에 이제 그 토요일날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모임에 참석을 해가지고 오전 11시경이었죠. 아버지가 참석을 해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버지가 내성적입니다. 근데 화날 때는 불같이 화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갑자기 화를 낸 그 포인트가 뭐냐, 아버지가 먼저 이제 쭉 듣고 있다가 발언권을 딱 손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이 제각은 저희 아버지가 그 돌아가신 분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만든 제각이다. 그리고 이 종종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다가 나는 뭐 팔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했나봐요. 근데 이제 그걸 들은 사람들이 이제 네가 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반말을 했나봐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내가 너보다 윗사람인 것 같은데, 너는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넌 뭔데 여기 왔냐. 이 젊은 사람, 꽤 젊어 보이는 사람한테 이제 아버지가 언성을 높였나봐요. 언성을 높였는데, 이게 아버지가 그냥 막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약간 막 불같이 화내면서 막 손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사건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아빠가 화내고 있는 거를 영상을 찍었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이제 그 좀 젊은 놈, 그 아버지한테 살짝 대드는 놈이 있었는데 핸드폰을 들면서 아버지한테 가까이 간 거예요. 그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었고, 이게 뭐 찍으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막 신고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 또 너는 뭔데 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밀친 거예요. 한 손으로 밀쳤는데, 거기가 제각인데 그 문지방이 있었어요. 문지방에 보통 신발 같은 거 놓잖아요. 근데 문턱이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아버지가 한 손으로 밀친 걸 뒤로 물러나면서 그 문지방이 있는지 모르고 뒷걸음질 치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자빠져 버렸어요, 뒤로. 그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힌 거고, 그 넘어진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를 해서 그 영상을 확보한 상태로 그 영상을 찍은 사람한테 영상을 받아서 112에 바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 사건이 있는 대로 화를 내다가, 이제 나는 그 사람이 넘어진지 몰랐다. 그러니까 아버지 실제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 넘어지라고 민 게 아니라 이렇게 밀고 나서 바로 오른쪽을 쳐다봐요. 그 사람을 쳐다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왼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진지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큰아버지가 그 뒤에 왔는데, 저희 아버지랑 큰아버지가 원래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 모임에서. 근데 큰아버지가 와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걸 보고 나서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다시 저희 할머니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 별일 없겠지 하면서 그냥 뭐 경찰이 오는 전화도 다 씹어버립니다. 그냥 제껴버려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면서 그냥 제껴버립니다. 그냥 전화 자체를 안 받아요. 아버지는 원래도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인데 경찰 전화 따위 안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랑 이제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막 이거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또 사건을 일으켰다, 어떻게 하냐 이러다가 이제 경찰이 벼르다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경찰 3명이 저희 아버지 집 앞에 옵니다. 아버지 집에 문을 두드려요. 경찰입니다.
저희 그 형사입니다. 논산 경찰서 형사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아버지. 예, 뭐 속된 말로 이제 안 열어. 너네 알바 아님, 내가 민 거 아님, 너네 누군데 뭐 영장 가져왔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경찰 세 명이 쳐들어왔는데, 집 앞에 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경찰들도 막 문 여시죠 하다가, 뭐 아버지는 너네 뭐 내 집에 들어오면 총으로 쏴 죽여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경찰들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도 이제 참다가 이제 아이 몰라 씨 아빠 그냥 감옥 가게 냅둬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저랑 이제 저랑 형한테 이제 그냥 아버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냅둬라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는 계속 걱정이 돼서 저희한테 전화가 오고, 큰아버지도 걱정이 돼서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도중에 경찰서에서 또 그 서류 문서가 날라와요. 저희 집에 8월 25일까지 경찰서 출두하지 않으면 집 문 부시고 들어가겠다. 그렇게 서류가 날라와요. 엄마가 그거를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집 문 부신 거는 손해배상 해주냐? 경찰한테 물어봅니다. 경찰이 손해배상 따위 안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갑자기 저희 형이랑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이거 집 문 부시고 들어오겠다. 아버지를 어떻게든 경찰서에 출두시켜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저도 화가 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경찰서 전화번호 제가 달라고 해요. 전화번호를 이제 달라고 했는데 그 경찰서 핸드폰 번호는 없고 논산 경찰서 형사팀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제가 걸었어요. 금요일날 일하는 도중에 한 4시경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여경이 받아가지고 저희 아버지 이름을 대니까 바로 알더라고요. 종종산 이러면서 바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아버지가 그냥 출두해서 진술서만 쓰면 되는 건데 이게 질질 끄니까 저희도 좀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좀 힘들다. 나도 데리고 가기 힘들다. 그치만 내가 어떻게든 데리고 가보겠다. 내일 토요일날 데리고 가보겠다. 니네들이 쉬는 날이지만 나도 쉬는 날인데 아버지 데리고 가는 거다. 평일에는 날짜가 시간이 안 되니 어떻게든 시간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랬더니 자기 원래 팀장님 담당권 팀장님한테 전화를 돌립니다. 팀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 전화를 다시 드릴게요 하고 전화가 한 5분 뒤에 전화가 와요. 팀장님이랑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토요일 10시에 아버지 무조건 데리고 간다고 팀장님이랑 합의를 했어요. 자기도 쉬는 날인데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작전을 짭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데리고 가냐? 저희 아버지 성격은 항상 제가 어딜 간다고 하면 따라가는 성격이에요. 아버지도 약간 호기심이 궁금하고 아들을 약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제가 밑밥을 칩니다. 아버지 저 내일 철물점 갈 건데 이제 아버지도 따라갈 거냐?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거지. 아버지 무조건 차에 태우고 철물점 가는 척 하면서 논산경찰서에 들어가 버리기. 자, 그럼 논산경찰서만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이제 형사들이 나와서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아버지랑 아침 9시 30분경에 출발을 합니다. 논산경찰서 쪽으로. 아버지는 철물점을 가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고 쭉 가고 있다가 논산경찰서 앞에 들어와서 제가 논산경찰서 진입을 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아니 뭐야 여기 결국에 경찰서 가는 거였냐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더니 이제
화를 내요 저한테. 어쩔 수 없죠. 화를 내도. 그래서 바로 제가 그 형사한테 전화를 해요. 아, 형사님 도착했습니다. 나와주시죠. 형사님 두 분이 나와요. 10시에 딱 도착을 해서 두 분이 나와서 이제 아, 이희도씨 얼굴 보기 힘드네요 하면서 이제 인사가 이제 돼요. 인사가 되니까 아버지도 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 석연찮은 웃음을 지으면서 이제 차에서 나옵니다. 차에서 나와서 이제 경찰서로 들어가요. 경찰서로 이제 스무스하게 들어갔어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이 그나마 안 되나봐요. 화도 안 내고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정보, 아버지의 개인정보 쭉 얘기하고 저의 개인정보 얘기하고 진술서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형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쭉 읊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뭐 동의를 하냐 이에 대한 내용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쭉 오고 가요. 결국에는 아버지는 뭐 그 영상조차도 찍었던 영상조차도 합성 같다, 나는 믿지 못한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 미안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형사님이. 아, 아버지도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술서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 진술서가 마무리되고 이제 딱 그 다 수정사항을 저한테 이게 들이대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정할 게 있냐. 그 처음에는 거기 그 사람이 진술한 거 바탕에는 양손으로 밀었다가 나와요. 양손으로.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한 손으로 밀었습니다. 한 손으로 밀었고 고의적으로 민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냥 가까이 붙었길래 왼손으로 이렇게 밀친 거예요 살짝. 근데 그래서 뒷걸음질 치면서 그 사람이 넘어진 거였고,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밀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 화가 난 상태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이제 병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도 진술서에 다 바탕으로 다 내용을 적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인하고 뭐 이제 개인정보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지문을 찍어라 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신분증이 있는데 왜 지문을 찍어야 되냐, 왜 사인을 해야 되냐, 이거에 나는 잘못이 없다. 결국에 갑자기 또 발악을 해요 아버지가. 에? 형사님이랑 막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잠깐 또 언성이 높아지니까 아버지를 붙잡고 경찰서 밖에 나와서 바람 좀 쐬요. 바람 좀 쐬다가 아버지 설득하고 어떻게든 다시 이거 사인하고 도장 찍으면 끝인데 왜 안 하려고 하냐. 뭐 끝까지 아버지는 뭐 헛소리 하면서 아, 나는 인정 못한다, 내가 왜 찍어야 되냐, 내가 왜 사인해야 되냐, 이거 사인하는 순간 내 잘못이 인정되는 거다 하면서 끝까지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하니까 형사님들도 답답해가지고, 아니 그냥 아드님이 대리인으로 아들 땡땡땡 이렇게 이름을 쓰고 사인하고 지장 찍고 가시죠 하고 제가 했어요. 제가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 지문을 찍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또 화를 냅니다. 또 화를 내요. 왜 내가 간첩도 아니고 이거를 왜 찍어야 되냐고. 이미 신분증에 다 지문이 있는데 신분증이 있고 내가 여기 출두했는데 왜 또 확인을 해야 되냐. 아니 그러면 그 피해자도 그 사건을 진술한 피해자 그 사람도 같이 와가지고 이거 신분증 확인하고 이거 지문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도 할 말이 없고 아버지가 발악을 하니까 이제 그냥 똑같은 말만 계속 합니다. 이거 찍어야지 집에 갈 수 있다. 아버지가 한 20분 동안 버텨요. 안 간다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형사님들도 답답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 신분증이장 일단 신분증 복사하고 그걸로 저희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데리고 그렇게 하니까 끝났습니다. 신분증 복사하고 집에 가고 아버지 데리고 다시 차에 태우고 집에 갑니다. 아버지가 또 이제 차에 타는 순간 저한테 이제 너는 뭐
철물점에 간다면서 왜 철물점에 안 가냐 이런 식으로 약간 화를 내면서 물어봐요. 아빠 때문에 힘이 빠져가지고 집에 좀 가야겠다, 철물점 다음에 간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가서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어머니한테도 이제 상황이 종료됐다 말을 했고, 할머니한테도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이게 사건이 진짜 끝난 거냐, 경찰서 이제 더 이상 안 가도 되는 거냐. 안 가도 됩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사건이 그렇게 종결이 돼요. 아마도 형사님 말로는 이제 합의는 없었으니까, 그 사람이랑 전화를 해봤었는데 합의하기 싫다고 해서 합의는 없었으니까 기소유예 아니면 벌금인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사건 친 게 없었어가지고 아마도 기소유예, 운 좋으면 기소유예, 운 안 좋으면 뭐 벌금 막 50만원도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영상 길이가 벌써 16분이 됐네요. 16분. 썰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이걸 누가 재밌어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친형은 이걸 들으면서 좀 재밌어 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